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도 러시아 우크라 뉴스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슈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3일 오전 7시쯤에서 미러 외무장관 회담이 전격 취소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원래 현지 시각 기준으로 23일에 미러 외무장관 회의가 열리면서 미국과 러시아가 대화에 나설 것이다, 이러한 희망적인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미국 측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미러 외무장관 회담을 한다고 한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서였다. 하지만 지금 러시아가 이미 침공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회담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러시아 장관에게 회담 취소를 알리는 서한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우크라 지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러시아가 우크라를 본격적으로 침공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화유지군 명목으로 러시아가 칠러 반군 지역인 돈바스 지역 내에 군대를 진입시켰습니다. 명백히 보면은 여기는 우크라 땅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세력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침공으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약간 애매한 상황인데요. 미국에서는 이것을 침공으로 간주하고 외무장관 회담을 취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단순히 회담만 취소한 게 아니라 추가적인 제재 조치도 발표했습니다. 제재 조치 두 가지를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먼저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은행 두 곳을 전면 차단하는 제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당시에 중국의 은행을 차단한 기억나시죠? 그런 것과 비슷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명 러시아 정부의 돈줄을 옥죄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노드스트림2에 추가 제재를 가했다고 합니다. 노드스트림2라는 것은 러시아와 유럽 지역에 가스관을 설립한 것인데요. 원래 이것은 이미 설립되어 있습니다. 작년쯤에 완공이 되어서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유럽으로 손쉽게 운송이 될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미국과 유럽 서방 국가의 반대로 인하여 아직 노드스트림2는 가동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러시아는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보다 많이 수출하기 위해서 노드스트림2 가동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질까봐 노드스트림2 가동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스관을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바이든 대통령이 추가적인 제재를 가했다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제재의 연장선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러한 바이든 대통령의 제재를 본 푸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이든 제재 연설 보지도 않았다. 나는 그때 다른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다. 관심 없다. 니들 알아서 해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랜만에 우리의 트럼프 대통령이 등판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참 열렸을 때 트럼프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그가 오랜만에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푸틴은 천재, 멋진 결정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약간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푸틴을 치켜 세운 거라기보다는 푸틴의 우크라 침공 전략이 매우 훌륭했고, 만약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좀 깠습니다. 바이든의 대응이 뭔지 아냐?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매우 아쉽다. 바이든을 까면서 상대적으로 자기를 높여 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 맡고 있는 당사자는 비상이 터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비상사태 선포를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돈바스 지역을 제외한 국가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비상사태 기간은 30일간, 최대 60일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비군 소집을 명했다고 하죠. 우크라이나 있는 청년들은 지금 군복 꺼내고 군복 다리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 정도 뉴스 상황을 정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 리스크가 오래되면은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하죠. 그래서 지금 글로벌 증시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반적으로 전쟁이 터지면 경기 둔화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에서는 경기 둔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테크트리예요. 그럼 여기에서 연준은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블러드 여는 총재가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이분이 계속해서 요즘 말하고 있잖아요. 당장 금리 인상 필요하다. 3월 달에 0.5% 인상해야 된다. 7월 안으로 1% 정도는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경기가 둔화되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잘 보시면은 전쟁으로 인하여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물가가 높은 상황인데 전쟁 때문에 국제유가가 꾸준히 올라가면서 100불을 곧 돌파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소맥, 대두 같은 곡물 가격이 급등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준에서는 금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지금 안 그래도 0% 제로 금리인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금리로 내려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왼쪽 아래 잘 보세요. 지금 금리 인하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연준은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 전쟁과는 조금 다르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미중 무역 전쟁 상황 때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때가 2018, 2019년도였습니다. 검은색 그래프가 미국의 기준금리이고 파란색 그래프가 미국의 물가 상승률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 당시 때 미국의 기준금리는 2%대였고 물가 상승률 역시 2%대였습니다. 그때 당시 미중 무역 전쟁으로 경기가 둔화되자 연준에서는 금리를 3차례 정도 내렸습니다. 흔히 말하는 보험적 금리 인하였죠. 그런데 그때 당시 물가 상승률이 2%대였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금리를 부담 없이 내릴 수가 있었죠. 게다가 금리 자체도 2%대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내릴 공간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볼게요. 지금의 기준금리는 0%입니다. 금리를 더 이상 내릴 공간이 없죠. 만약에 내린다면 마이너스 금리를 기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물가 상승률은 7%대예요. 7%대 물가 상승률과 제로 금리인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경기 둔화를 우려해서 금리를 더 내린다? 이렇게 되면 물가 상승률은 8%, 9%, 10% 이렇게 쭉쭉쭉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리지도 올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연준의 자산입니다. 2018년 무역전쟁 당시 때에는 연준의 자산이 4조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경제 위기 때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지금 연준의 자산은 9조 달러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연준은 돈을 풀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테이퍼링은 돈을 푸는 속도를 줄이는 것이지 돈줄을 옥죄는 정책이 아닙니다. 양적 긴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연준은 돈을 풀면서 연준의 자산은 미중 무역 전쟁 당시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준은 어쩔 수 없이 돈줄을 줄이고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긴 올리는데 적극적으로 올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발했다면 지금은 러시아 우크라 전쟁이 터지면서 연준이 덜 매파적으로 발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겠죠. 아마도 러시아는 이러한 미국 상황을 잘 알고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야말로 달러 패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다. 기본적인 물가가 매우 높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면 물가가 더 폭등할 거야. 그러면 미국 경제는 더 망가지겠지. 이것을 노리고 푸틴이 결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은 천재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네 증시죠. 우리의 증시는 어떻게 될지 과거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비슷한 전쟁으로 2014년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점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건별로 맨 위쪽 러시아 증시, 가운데 한국 증시, 맨 아래 미국 증시를 정리했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은 11번 정도 되어 보입니다. 2013년 3월 18일에 나왔던 일로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크림 자치공화국 독립을 승인하고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제재를 결정했던 그 시기입니다. 11번을 잘 볼까요? 11번 상황은 러시아 증시가 바닥을 찍고 반등했던 시기, 한국 증시 역시 바닥을 찍고 반등했던 시기, 미국 증시 역시 바닥까진 아니지만 하락세가 진정되었던 시기, 이 시기로 보입니다. 이 시기 이후 공통적으로 러시아 증시는 꾸준히 올라갔고 한국 증시 역시 거의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미국 증시 역시 마찬가지로 횡보하는 척 하다가 꾸준히 올라갔네요. 즉 지금 이미 제재까지 나왔기 때문에 증시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지만 과거와 지금은 크게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연준의 정책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당시 미국은 기준금리가 0%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크림반도 점령 1년 반 이후인 2015년 12월 달에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즉 이때 당시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임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정책적인 여유가 약간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때 당시에도 연준에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2014년도에 물가 상승률은 2%대였습니다. 지금은 7%대죠. 그때 당시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유가,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기본 베이스 물가가 낮은 수치였기 때문에 그렇게 물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베이스 물가가 7%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물가가 8%, 9%, 10%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연준은 울며 겨자 먹기로
당장이라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러한 흐름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을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전쟁이 일어났으니 이슈 소멸로 증시가 반등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당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연준회의에서 통화 정책상 불확실성이 하루빨리라도 해소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만 증시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버티는 구간이라 보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